AI 시대의 기술과 사회를 깊게 바라봅니다. AI 라운지. AI 시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AI 라운지입니다. 오늘 AI 라운지는 박근영 원영 의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꽤나 시끄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간헐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된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에 새로운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전력수급 문제를 이유로 전기가 풍부한 호남권 등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이제 불을 좀 지폈습니다. 호남권은 환영했지만 경기도와 이제 산업업계에서는 이미 착공된 사업을 흔든다며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야당은 산업 경쟁력을 깎아먹는 논란이라면서 그런 정치 쟁점화했는데요. 결국 청와대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갈등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박싱 AI 라운지에서는 하이의 이면수 대표님과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로서 이렇게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리가 맞바뀌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대표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을 두고 그 아날로그 세계가 디지털 세계를 한계 짓고 있다고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희가 뭐 이 휴대폰도 그렇고 뭐 통신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사용해보다 보면 네. 이게 저희가 무선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한한 가상 세계에서 이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화려한 디지털 세계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우 투박하고 유한한 이런 아날로그적인 실체들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거나 또 챗GPT랑 대화를 할 때 네. 그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그 센터까지 서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무선이 아니라 이 해양에 깔린 거대한 어떤 그 해양 케이블들을 통해서 이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케이블들이 때로 손상되면은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물 속에서 구축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 세계라는 것이 뭔가 화려하고 또 무한한 것 같은 그런 가상 세계지만 사실 이것도 이런 아날로그의 세계의 그 물리적 한계에 딛고 서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런 AI에 반드시 필요한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짓고 있는 그런 네. 시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AI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구동할 반도체가 없거나 혹은 이것을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거나 네. 이러면은 다 결국 소용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물리적 한계에 이제 어느 순간 다다르게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네.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또 그 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반도체 생산과 전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한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버틸 수가 없는 수준까지 벌써 도달해 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력 맞아요. 문제도 그렇고 용수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엔비디아가 주로 설계하고 있는 GPU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매우 강점이 있는 HBM 메모리 뭐 이런 네.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리려면은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들이 구동이 되면 열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죠. 맞아요. 열이. 이거는 에어컨으로 식힐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물로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용수가 필요하고 또 그 냉각 장치를 돌리는데도 또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 AI 성능이 향상이 되고 네. 또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물의 양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전기를 먹는 하마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냐. 세상에 이제 존재하는 없는 수준으로 이제 네. 전기를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AI 구동을 하기 위해서 좀 계획되고 있는 그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가 보통 1기가와트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1기가와트면 사실 감은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 보통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의 발전량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쓰는 양으로 치면 현재 수원시 인구에 해당하는 120만 인구가 동시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입니다. 센터 하나가. 맞습니다.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냉각수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네. 거기에 먼저 냉각수를 공급을 하느라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생활용수를 못 쓰는 이런 일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주에 지으면 이게 춥잖아요. 우주는 엄청 그러니까 춥죠. 네. 냉각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면은 네. 전기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스타링크를 활용을 하면 지구와 통신할 수 있다. 요건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채울 때에 이제 또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네. 또 많은 전력과 용수가 또 더 필요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냥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영림 반도체 클러스터가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러스터에 들어설 삼성과 SK 파이닉스 공장이 총 완공이 되면은 추가로 필요한 그 전력량이 대략 15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아까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기가와트가 120만 인구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15기가와트면은 거의 뭐 1,500만에서 2,000만의 인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60%는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계획만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확정된 어떤 그 발전소는 LNG 열병합 발전소를 그 인근에 짓기로 했는데 네. 그게 대략 4.5기가와트 정도입니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수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짓고 있는 그 1기 팹과 2기 팹, SK 하이닉스가 짓고 있는 그 팹 1, 팹 2는 괜찮을 텐데 네. 그 다음부터가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5기가와트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짜 AI가 전기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송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이 전기는 주로 해안가나 또 지방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도심지와 좀 먼 곳에서.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서 이 먼 곳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까지 끌어와야 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전망을 건설을 해야 되고 그럼 그 길목마다 송전탑이 건설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송전탑을 건설을 할 때마다 각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네, 반대가 크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송전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전선 속에서 있는 그 자체적인 저항 때문에 이 전력 손실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 2023년도에 나온 그 결과에 따르면 네. 송전 손실이 우리나라가 현재에도 3.5% 정도 되는데 이게 연간 1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손실이라고 합니다.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3.5%지만 송전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송전탑으로 인한 이 반대도 있지만 동시에 이 변전소 증설에 관한 그 반대도 있어요. 이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하남시에 있던 변전소를 증설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하남시에서 이거는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또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을 다 지어놨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좀 아이러니한 이제 문제가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상황인 겁니다. 유령 공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산지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으로 좀 오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우리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 하드웨어적이고 맞습니다. 정말 지역에 관련된 문제인 거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트렌드 2016을 다뤘을 때 거기서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AI 패권 경쟁이 곧 에너지 총력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전국 단위 전력망을
깔아서 산업계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실제로 AI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에너지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미 뭐 미국에서도 일론 머스크, 뭐 젠슨 황, 샘 올트먼 이런 AI 리더들이 진작부터 이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 그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AI 발전의 병목이 될 것이다라고 한 진작부터 경고를 해오고 있었고요. 네. 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네. 미국이 전력 공급 부족 때문에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 질 수 있다. 아, 이런 경고를 하고 네.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한번 그 정전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력 공급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을 했고 뭐 거기는 원자력이냐 뭐냐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네, 원자력도 짓고 풍력, 뭐 태양광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미친 듯이 늘려서 지금은 전력 생산이 남아도는 수준이 됐어요. 특히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목표로 했던 발전량을 이미 재작년이었던 2024년도에 다 달성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여유가 있으니까 AI를 훨씬 더 고도화시켜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시장이 되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좀 민영화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수요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증설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더 좀 노후화된 시설도 많고 또 인허가 과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좀 빨리빨리 증설하기가 좀 어렵고 네. 특히 제조 분야에서 변압기, 전선 등이 좀 많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여기는 독일이나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선만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맞아요. 있죠, 산업으로. 네, 우리나라의 뭐 LS 전선이라던가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자기네들의 이 발전 시스템을 그 확충하려면은 동맹국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 미국 공군 최고 소프트웨어 책임자 네. CSO라고 하는데 그 이 니콜라스 체일런이라는 분은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미 졌다라고 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AI 경쟁력이 이제는 AI 알고리즘 경쟁력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까지 약간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제는 뭐 진짜 국가 통합적이 된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AI가 소프트웨어만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러닝만 해오고. 근데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조업 기반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력기기뿐 아니라 AI의 필수적인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굉장히 큰 전략적 자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들을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제 안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그 렌즈로 이 이슈를 좀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안보.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경제 안보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나라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진지하게 다뤄진 적이 별로 없기는 한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담론을 봐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한편에서는 그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전력 공급, 그러니까 네. 지산지소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그 한 축이 있고요. 다른 한 축이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이 클러스터를 또 수도권에 또 짓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을 해서 보내면 그럼 이게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정부는 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삼아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그냥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갈등, 이런 평행선을 달리는 이 담론 속에서 안보라는 개념을 한번 추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역보다 훨씬 큰 차원의 이제 개념인 맞습니다. 거죠. 우리나라의 진짜 이 안보.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한
그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전부 수도권에 넣는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뭐 용인, 이천, 여주, 뭐 화성 이런 곳들에 주로 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거나 네. 혹은 거대한 화재, 거대한 재앙이 수도권에 일어났다거나 뭐 그리고 수도권의 전력망이 뭐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했을 때 이 네.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전부 다 마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이 반도체 생산 시설들이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계란 네.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조차도 사실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어떤 생존이나 미래가 걸린 이런 반도체 문제 이런 거를 사실 한 곳에 몰아넣는 거는 꽤나 리스키한 영역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이제 전국에 쪼개서 네. 배치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TSMC도 연구소랑 본사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데 네. 공장들은 전국구에 나눠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대만 섬을 딱 봤을 때 크게 이제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데 네.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네. 되어 있는 거군요. 사실 그 대만의 인구가 우리의 반밖에 안 되고 반도 네.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국토 면적도 우리도 훨씬 작은데도 경상도 정도의 그렇죠. 사이즈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최대한 분산을 하려고 네.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도 우리랑 비슷해요. 전력과 용수의 부담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여기가 그 불레고리라는 그런 지진이 매우 잦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공장이 섰을 때 다른 공장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 지역에 집중포화해서 그 공장을 마비시켜 버리면은 대만의 이제 시설이 아예 돌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분산해서 이 리스크를 좀 분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전략을 펼쳤던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경제개발 시기에 그 군사 정권이 이 그 일부러 전략적으로 뭐 구미, 창원, 진주, 맞습니다. 울산, 여수 이런 남부 지역에다가 산업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좀 발전을 시켰었죠. 네. 수도도 옮기려고 사실 했었고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용인 클러스터 논란이 단순히 입지 경쟁이나 그런 효율성 논쟁을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네.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는 그런 국제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맞아요. 그런 국가 100년대계의 시험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이 서울 집값 폭등과 또 이 지방 소멸 문제도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임계점에 좀 도달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는 거기에서 느끼는 박탈감도 지금 네.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자체, 우리나라 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 국제 안보 환경도 매우 좀 좋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안보를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좀 고려를 해서 고민을 이제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 이제 특히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있는 지역이 새만금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 새만금에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착공을 시작을 했거나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간 그런 것들을 되돌리자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짓지 않은 시설들이 더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기, 2기 그 팹만 짓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이후에도 더 몇 개가 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지방에 더 좋은 여건이 있는 이 안보적으로도 전력적으로도 좋은 곳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진 시각의 패러다임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런 예. 시기가 왔다고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되는 방향으로 이제 시각을 바꾸면은 좀 네. 길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예시로 이제 좀 어떤 지역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각 강역 시도의 이 전력 자금률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이 9개의 시도가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다른 여기는 데서 끌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끌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일단 끌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개 시도가 발전량이 더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네. 특히 경북, 충남, 강원이 200%가 넘을 정도로 전력이 좀 충분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전남이 198%, 부산이 의외로 174%로 전력 자금률이 꽤 높았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부산도. 그런데 충남과 강원은 사실상 수도권의 전력을 다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산은 이 경남과 울산에 또 이 전력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전 시설을 짓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경북과 전남 지역이 아마 후보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저의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을 할 때 후보지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죠? 거기가 경북 구미시입니다. 아, 또 마침 경북이네요. 예,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이 그 박정희 정부 시대 때부터 산업도시로 이제 발전을 해온 그런 도시잖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최근에 조금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약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 이 구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반도체 클러스터를 좀 지어보자라고 한번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용인에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지방에는 안 갈 거니까. 안 갈라 한다. 네, 그러니까 지방에는 못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물론 이 수도권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미 인근에도 사실 만만치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포항에 포스텍이 있고요. 그렇죠. 대구에 이제 경북대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디지스트라는 이제 과학기술 특화대학이 있고 또 구미에는 또 금호공대라는 네. 산업에 또 특화된 그런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경북 지역이 전자산업, 이 부품 산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지역이어서 이 대학들이 사실 대부분 전자공학이 매우 강한 그런 맞습니다. 대학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구미 지역에 인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분들은 원래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지역에 정착해서 사실 의향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보를 함께 고려를 해서 이 지방에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네.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인재가 필요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그냥 수도권에 남겨두되 네. 생산 시설들은 좀 지방에 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 어떤 자유의 시대, 자유무역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네. 이제는 지정학의 시대가 이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근시안적이고 네. 또 위험이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용수 부담도 분산하고 또 국가 안보도 고려한 이 분산 배치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프로젝트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탄소 중립까지 이르는 국가적 난제들을 함께 풀어낸 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의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이다. 그리고 맞습니다.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잘 현명히 판단해서 슬기롭게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면수 대표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퍼즐을 에너지와 안보라는 시각으로 언박싱 해봤습니다. 디지털 기술 뒤에 숨겨진 아날로그적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주신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간지능연구소 하이이가 AI 시대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네. 네, 다가오는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에 위치한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 2층 루비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반도체, 기후,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참가 신청은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휴먼 AI 인스티튜트나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 토론회에서 AI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에 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오늘 AI 라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